자, 다음은 랜드마크에 관련된 얘기를 할 텐데요. 이 랜드마크에 관련된 API들은 랜드마크라는 프리빌리지드 그룹에 속합니다. 여기서 랜드마크라는 것은 네임드 로케이션, 즉 관심이 있을 것 같은 포지션들을 말합니다. 그리고 랜드마크 스토어라는 것은 랜드마크의 데이터베이스를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름이나 카테고리, 바운딩 박스 등등을 이용해서 랜드마크를 검색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합니다. 자, 그러면 랜드마크 클래스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랜드마크 클래스는 말씀드린 것처럼 네임드 로케이션이고요. 저장하는 정보로는 로케이션을 설명하는 정보들, 로케이션의 위치, 어드레스, 정보가 마지막으로 수정된 시간, 영역, 작성자, 그리고 그 외에 추가 정보들을 저장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랜드마크는 랜드마크 스토어로부터 정보를 얻거나 랜드마크 스토어에 정보를 전달할 때 잠깐 동안 쓰이는 오브젝트라는 점을 주의해야 합니다. 자, 랜드마크 클래스가 지원하는 펑션에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는데요. 랜드마크가 포함하는 각종 정보들, 어드레스 인포나 어서, 디스크립션, 엑스트라 인포 등등등을 셋하거나 get하기 위한 펑션들, 그리고 이 랜드마크가 랜드마크 스토어에 들어갔을 때는 고유한 아이디를 부여받게 되는데 이 아이디를 get하기 위한 기능들, 그리고 속해 있는 랜드마크 스토어나 랜드마크 스토어에 등록된 시간을 얻어오기 위한 펑션들이 제공되고요. 컨스트럭터로는 다른 랜드마크를 카피해서 만드는 방법, 네임으로 컨스트럭트 하는 방법, 그리고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컨스트럭트 하기 위한 펑션들이 제공됩니다. 자, 랜드마크 스토어의 기본 개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랜드마크 스토어라는 것은 랜드마크의 데이터베이스고요. 기본적으로 프라이빗과 퍼블릭 두 가지 타입이 있습니다. 여기서 프라이빗 타입은 이 랜드마크 스토어를 크리에이트한 어플리케이션만 사용할 수 있는 랜드마크 스토어고요. 퍼블릭 같은 경우에는 모든 어플리케이션에서 공유할 수 있는 랜드마크 스토어입니다. 이때 퍼블릭의 경우에도 랜드마크 스토어를 크리에이트한 어플리케이션 같은 경우에는 읽거나 쓰는 기능이 가능하지만 다른 어플리케이션들은 읽는 것만 가능합니다. 자, 퍼블릭 랜드마크 스토어를 만드는 코드의 예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특정한 이름을 가지는 랜드마크를 크리에이트하기 위해서 랜드마크 스토어의 스태틱 펑션인 create 랜드마크 스토어라는 펑션을 호출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 스토어에 액세스하기 위해서 새로운 랜드마크 스토어의 인스턴스를 만들었고요. 랜드마크 스토어의 이름을 이용해서 컨스트럭트 했습니다. 그리고 이 랜드마크 스토어에 새로운 랜드마크를 추가하는 과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아주 유니버시티라는 이름을 가진 랜드마크 인스턴스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퀄리파이드 코디네이트로 코디네이트를 지정하였고요. 랜드마크에 이 코디네이트를 설정하였습니다. 이 상태에서 랜드마크 스토어에 add 랜드마크라는 펑션을 통해서 랜드마크를 add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붙는 파라미터는 랜드마크의 종류를 나타내는 것인데요. 미리 디파인된 스트링으로는 educational, institute, accommodation, business, communication 등등등이 있습니다. 자, 코디네이트의 범위를 통해서 랜드마크를 서치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랜드마크를 서치하는 과정은 어싱크로너스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리스너를 준비했고요. 다음으로는 랜드마크 프로퍼티 셀렉터라는 걸 준비했는데요. 이 랜드마크 프로퍼티 셀렉터라는 것은 랜드마크의 정보 중에 어떤 정보를 들고 올지를 결정하는 값입니다. 여기서는 어드레스와 디스크립션을 true로 세팅해서 어드레스와 디스크립션을 얻어오기 위한 준비를 했고요. 마지막으로 랜드마크 스토어에 search 랜드마크라는 펑션을 호출했습니다. 이때 파라미터로는 첫 번째 캐테고리가 있고요. 두 번째, 세 번째는 미니멈, 맥시멈, 레티튜드, 네 번째, 다섯 번째는 미니멈, 맥시멈, 롱기튜드, 여섯 번째는 아까 준비했던 셀렉터가 되고요. 일곱 번째는 리스너 오브젝트를 등록합니다. 마지막으로 search id를 리턴 받아옵니다. 자, 이 펑션을 호출하고 나면 iLandmark search listener라는 리스너 오브젝트에 onLandmark search result received라는 펑션이 호출됩니다. 이 펑션의 파라미터로 iEnumerator가 오게 되는데요. 이 enumerator는 검색된 랜드마크들을 순차적으로 접근하는 데 사용됩니다. 자, 예제에서는 먼저 result가 fail인 경우에는 거기에 맞는 처리를 해주었고요. enumerator가 null인 경우, 즉 아무것도 찾아지지 않은 경우에 필요한 일들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성공적으로 서치가 수행됐고 랜드마크들을 찾아온 경우에는 순서대로 랜드마크 포인터를 얻어와서 랜드마크에 해당되는 이름을 프린트하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름을 가지고 랜드마크를 서치하는 과정을 보겠는데요. 기본적으로 진행 방식은 종전과 유사합니다. 먼저 리스너를 만들고요. 랜드마크 스토어에 서치 랜드마크라는 펑션에 카테고리와 서치할 내용, 즉 여기선 이름이 되겠죠. 그리고 모든 정보를 다 들고 오기 위해서 셀렉트 자리에 널을 넣습니다. 그리고 리스너를 주고 서치 아이디를 받아옵니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사이트싱이라는 카테고리에 있는 뮤즈임이라는 이름을 가진 모든 랜드마크를 얻어올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예제에서는 이름 자리에 널을 넣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사이트싱 카테고리에 해당되는 모든 랜드마크를 얻어올 수 있습니다. 자, 다음은 필터를 이용하는 방법인데요. 이 예제에서는 현재 로케이션에서 100m 안쪽에 있는 음식점을 찾기 위한 예제를 작성해 보았습니다. 먼저 마지막으로 보고된 위치를 얻기 위해서 get last location n 펑션을 사용했고요. 그리고 로케이션에서 코디네이트를 얻어왔습니다. 이 코디네이트를 중심으로 하고 100m 반경으로 에리어를 세팅했고요. 랜드마크 필터라는 오브젝트에 카테고리와 지오그래픽 에리어 필터를 추가했습니다. 자, 이 필터와 현재 코디네이트 그리고 소트 방법들을 추가해서 서치 랜드마크 펑션을 호출하면 현재 위치에서 100m 안쪽에 있는 푸드 앤 베버리지 카테고리에 포함되는 모든 랜드마크들이 거리 순으로 정렬돼서 리턴되게 됩니다. 그리고 다음 예제에서는 랜드마크 스토어 속에 있는 랜드마크를 업데이트하거나 딜리트하는 과정입니다. 먼저 랜드마크를 업데이트하는 과정을 보겠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각종 방법을 통해서 랜드마크를 얻어왔습니다. 이 랜드마크의 디스크립션을 바꿔보았고요. 최종적으로 랜드마크 스토어에 업데이트 랜드마크라는 펑션에 이 랜드마크를 넘기면 랜드마크 스토어 속에 랜드마크의 내용이 업데이트됩니다. 그리고 특정한 랜드마크를 딜리트 랜드마크라는 펑션을 통해서 지울 수도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는 디바이스 속에 포함되어 있는 랜드마크 스토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서버에 있는 랜드마크를 액세스할 수도 있습니다. 이 서버에 있는 랜드마크를 액세스하기 위한 API들은 리모트 랜드마크 프리빌리지드 그룹에 속합니다. 서버에 있는 랜드마크 스토어는 두 가지 타입이 있는데요. 먼저 프리디파인드 랜드마크 스토어가 있고요. 이런 경우에는 당연하지만 리드 온리만 가능하고 서드파티에서 제공한 정보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사용자가 생성한 랜드마크 스토어도 역시 서버에 저장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랜드마크 스토어는 어플리케이션이 크리에이트하거나 딜리트할 수 있고요. 랜드마크도 애드하거나 리무브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때 각각 랜드마크 스토어들은 어플리케이션 아이디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떤 디바이스에서건 같은 어플리케이션을 사용하면 이 랜드마크 스토어를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